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호기심스럽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순수한 호기심의 불꽃은 갈수록 꺼져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은 매우 맞는 말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86세신데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좀 같이 해보자, 뭘 더 구경시켜드린다 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나는 어떤 것도 궁금하지가 않다, 어떤 것도 기억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기어다니는 조그만 조카들은, 어린애들은 무엇이든지 궁금해하고 무엇이든지 만지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사람이 아인슈타인 말대로 나이 들어간다, 늙어간다 하는 거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줄어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호기심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를 접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로 지나치게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것을 자주 만나더라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익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익숙한 것 안에서 매우 의외의 내용을 발견하는 힘 같은 거죠. 또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탐구해 보려는 욕망을 발휘시키는 것, 이걸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유용하게 우리에게 기능을 하지만은 그 지식과 경험은 가끔 혹은 자주 우리를 그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호기심은 이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익숙해진 나를 어떻게 끌어내려는 용기를 발휘하는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에 제한되는 삶은 누구나 공유하고 익숙하게 나누는 우리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식과 경험에 갇혀 있는 한 나로 존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중국 고전 가운데 장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자라는 책 안에 장자와 혜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혜시가 어떤 왕이 큰 박이 열리는 씨를 하나 선물하니까 그걸 받아와서 뒷뜰에 심었습니다. 그 뒷뜰에 심었더니 대치나 아주 큰 박이 열렸어요. 근데 그 박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5섬이나 들어갈 정도로 큰 박이 열렸어요. 그래서 혜시가 5섬이나 들어가는 큰 박을 열린 그 박을 보고 고민하다가 그 박을 깨버립니다. 왜 깨버리냐면은, 박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가지 관념으로 받아들이죠. 박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대개 2가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표주박을 만들어서 물을 떠먹는 거, 또 하나는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박이 하도 커서 5섬이나 들어가니까 쪼개서 표주박을 만들어도 너무 평평해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물을 담아도 너무 무거우니까 이리저리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혜시가 이건 정말 필요 없는 박이다, 크기는 크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 하고 이 박을 깨버리죠. 그런데 그 옆에서 장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당신은 쑥대 대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여러분들 쑥 중에 인진쑥은 가운데 대롱이 있죠.
그 대롱은 매우 좁습니다. 그 대롱으로 세상을 보고 있군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은 전문가적 시선에만 갇혀 있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대개 지식의 습득자들, 그 다음에 경험에 갇히는 사람들은 그 전문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와 관계하죠. 이런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하고 세계와 접촉하면서 이 사람은 익숙함이 계속 쌓여가는 거고, 이 익숙함 속에 자기도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이 커서 표주박으로 쓸 수도 없고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다면은 그걸 깨가지고 바다에 띄워놓고 뱃놀이 할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해시는 박에 대한 일반적 관념, 즉 물을 떠먹는 거나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일에 제한돼 있지만, 이 제한성은 박을 바라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즉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관념들이죠. 그런데 장자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관념에서 스스로를 이탈시킵니다. 이때 발휘되는 힘이 바로 우리는 보통 용기라고 하죠. 장자는 일반적 관념에서 용기를 발휘해서 자기를 이탈시켜서 그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박, 익숙하지 않은 박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라움을 발휘합니다. 놀라움을 발휘했다는 것은 자기가 움직였다는 거죠. 놀라움을 발휘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거기에 그 관심을 계속 집요하게 발휘하는 궁금증을 보여줍니다. 이 궁금증의 결과에 장자는 박이나 표주박으로 못 쓰면은 이걸 타고 다니는 배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유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있게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유용성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우리는 창의 혹은 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유용성을 만들어내는 이 창조는 기존에 있었던 관념에, 즉 기존에 있었던 물 떠먹는 기능이나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기능에 자기를 갇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다면은 이 새로운 유용성은 도저히 나올 수 없죠. 호기심이 있는 사람, 우리 속에서 이탈해서 자기로 존재하는 사람, 자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새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예측하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자기 관심을 부여하고 그 관심 끝에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력 과정에 우리는 질문이라는 것이 행사되는 겁니다. 익숙하지 못한 거대한 박을 보고 장자는 거기서 바로 자기의 질문을 감행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존에 있는 관념과 지식 혹은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답을 하는데 바쁩니다. 그렇지만 호기심이 남아있는 사람, 궁금증을 발휘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대답에 빠지지 않고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할 때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대답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봅시다. 모든 대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답은 이미 있는 지식, 이미 있는 이론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다시 뱉어내는 일입니다. 이때 승부는 누가 더 많이 뱉어내는가 혹은 원형 그대로 뱉어내는가가 승부를 가르게 되죠. 이때 대답을 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론이나 지식이 머물다가는
중간역으로 존재합니다. 혹은 이론이나 지식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존재합니다. 이때 자기 생명 속에서 주도권은 누가 차지하느냐? 지식과 이론이 차지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주인 자리를 지식과 이론에 양보한 채 자기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떤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은 거기 때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 내면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서 요동치다가 계속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은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사적이고 매우 고유한 자기 자신만의 것입니다. 궁금증과 호기심만이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대답을 할 때는 지식과 이론의 대행자로 존재하지만 질문을 할 때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휘될 때만,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동할 때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이 세계의 고유한 자기, 유일한 자기, 독립된 자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람을 독립적 주체 혹은 자유로운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유로운 인격, 독립적 주체는 기존에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사람이고, 모든 지식과 이론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모든 지식과 이론을 손에 넣고 주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고도로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궁금증, 자기 독립성 혹은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를 예민한 상태로 개방했을 때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들이죠. 이때 또 우리는 월든이라는 에세이집을 쓴 소로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각색한 내용인데, 소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할 산책이 그리워서 잠을 설치지 못하고 종달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깨달아라. 너의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 할 산책이 그리워서 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지고, 종달새 우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는데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면 알아채라. 너는 죽었다. 여기서 강조점을 저는 여기서 너에다 두고 싶어요. 너는 우리로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너로서는 죽어 있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지적 체계, 이론 체계 안에서 너는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를 너이게 하는 궁금증, 호기심의 작동자로는 살고 있지 못해. 왜? 너는 예민함이 없으니까.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은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로 살지 않고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유하는 가치에 빠지지 않고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자기를 자기만의 처소로 끌고 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휘된 용기가 주는 선물,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그럽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은 철저히 우리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의성은 자유로운 인격이 던지는 선물입니다. 모든 창조는 독립적 주체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한테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의 질문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 네가 너냐? 이 네가 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부단한 대답을 추구하는 일, 여기서 비켜서지 않으려는 굳건한 용기를 발휘하는 일, 이때 호기심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